네, 중국과 관련해서 더욱더 심도 깊은 도움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 저희가 특별히 마련을 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의 안유화 객원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어제 중국 증시 폭락, 그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 글로벌 영향과 자체 국내 요인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고요.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이 신흥국들의 우려가 중국에서 표출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국제통화기금에서 중국 증시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좀 자제해라는 이런 또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요인은 이런 것들을 짚어볼 수가 있고요. 국내 요인도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6월에 발표된 중국 우리가 통계에 잡히는 기업들이 지금 자체 이익률이 지금 굉장히 0.6% 낮게 나왔고요. 예. 또 발표된 GDP 성장률도 7%로 발표가 됐습니다만 실질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지 않으면 5%입니다. 그래서 자체 국내 경제 요인도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사실은 또 그 중국 정부가 개입을 하면서 증시가 다시 반등을 한 30% 정도 그렇죠.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자익의 실현에 대한 또 매물이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 국내적으로는 지금 롱으로 보는 사람들하고 또 숏으로 보는 사람들이 지금 서로 기싸움하고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매도 쪽을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개인들이 투자자가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크게 조정을 한번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전반적으로 의견을 보자면 매도 쪽이 우세하다. 그러니까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이신데 객원연구원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4,000선 정도는 회복을 해주고 다시금 밀릴까요? 아니 뭐 어떨까요? 지난 제가 그 2주 전에 나와서 그때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현재 중국 주식시장의 합리적인 가치 구간이 제가 3,500포인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3,500포인트가 합리적인 현재 가치 단계가 아닌가. 그래서 그 기준으로 우리 투자자들이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4천은 사실은 중간에 다시 또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하겠습니다만은 항상 거기서 조정 당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정도의 수준, 어제 주가가 3,700선에서 마감을 했는데 이 정도 수준이 합리적인 수준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 정도 수준에서 움직일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하지만 최근 컬럼에서 보자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큰 기회를 맞을 것이다. 긍정적으로 보셨더라고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사실은 중국 자본시장은 앞으로 중국 발전에서 5년, 우리가 5년을 보고 갔을 때 가장 큰 성장이 기대되는 영역입니다. 그게 두 가지 요인인데요. 우선 자본의 공급자 입장에서 주민들이 그 가계 자산이 리밸런싱 요구에 있어서 과거에는 부동산 중심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부동산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이런 가계 자산들이 지금 새로운 수익률 모델을 찾고 있어요. 그러면 갈 수 있는 시장이 자본시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자금이 약 10조 위안에 달합니다. 지금 찾고 있는 새로운 리밸런싱 자산 요구 수요에 맞춰서. 그다음에 자본의 수요자 입장에서 중국은 지금 만인 혁신, 그리고 대중 창업이라고 해가지고요. 중국도 창조 경제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주로 자본시장 상장을 통해서 IPO 공급을 통해서 주로 자본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요. 은행의 대출이 아니라 자본시장의 성장을 통해서 자본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런 IPO 상장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중국 국유기업들이 구조조정, 그게 인수합병을 통한 구조조정이 될 텐데요. 역시 자본시장을 통해서 실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본의 공급자와 자본의 수요자 입장에서 자본시장에 의존할 수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중국은 자본시장이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본시장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은 주춤할 수 있겠지만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군요. 간단하게 봐도 돼요. 지금 중국의 시가총액이 한 25조 달러 돼요. 중국이 6월 14일에 가장 최고로 갔을 때 10조 달러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25조는 안 가도 거기 20조로 간다고 해도 100조 시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40조 시장이에요. 그래서 지금보다 적어도 2배 정도는 더 가는 시장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5년을 봐올 때 크게 성장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봤을 때 두 배 정도가 성장할 것이다. 당분간은 그렇죠. 이 정도 수준에 머물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래도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증시를 부양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증시 안정화 대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고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지금은 이 부양책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사실은 시장의 투자자들이 정부의 이런 이 간섭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낼지에 의구심이 드는 투자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확신이 서는 순간 증시는 다시 완만한 상승을 이어갈 텐데요. 지금까지는 정부가 보여준 많은 행태들이 투자자들한테 확실히 정부의 이런 간섭이 효과적이다라는 아직 그런 자신감을 주지 못했습니다, 시장에.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도 굉장히 골치를 앓고 있어요. 시장에 간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효율적이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아직 사실 방향을 잘 잡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간이 좀 수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합리적인 방향을 찾았을 때는 시장이 안정화 추세에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정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네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실 우리나라에 계신 분들도 직접 투자도 많이 하시고 뭐 후강통을 통해서도 하시고 또는 간접 투자도 많이 하시는데 지금으로서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중국 증시의 중장기 매력을 보고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단기에 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중장기로 보려면 중장기 성장주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분석이 따라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투자함에 있어서 반드시 리스크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우선시 돼야 되는 전제하에서 투자를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정부가 육성하는 산업 위주, 예를 들면 의료 양로 쪽이라든가 농업이라든가 인터넷 플러스 중국 제조 20 같은 고도화 이런 산업 쪽에 우리가 분석을 갖고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리스크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지금 사실은 중국 지수에 대한 차이나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상품이 별로 없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글로벌에 보면 싱가포르나 그리고 홍콩 같은 데는 우리가 거기에 서서할 수 있는 상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ETF 쪽으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우리가 또 숏을 보면서 관리를 해주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대 매매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걸어 놓으면서 상승 쪽에도 베팅을 하고 같이 베팅을 하자는 말씀이세요? 포트폴리오를 좀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올 가을에는 성강통도 시행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혹은 투자자는 이걸 어떻게 또 받아들여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궁금해요. 후강통하고 성강통은 되게 간단하게 구분이 되는데요. 후강통은 블루칩 대형주 중심이에요. 근데 성강통은 중소기업 중심입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중국 경제에 중국 정부가 이끌어가는 인터넷 플러스 이 개념하고 맞는 주식들이 성강통에 많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성장주 중심으로 시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에 대해서 그리고 중국 주식에 대해서 중장기로 투자한다는 입장에서는 좋은 시장이 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내가 알고 투자해야 된다. 분석이 따라가야 된다. 맹목적인 투자는 아닌 시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한국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중국 시장에 대해서도 항상 또 공부하는 자세로 임해야 투자에 성공을 할 수가 있겠네요. 지금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보자면 합리적인 선에 와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자면 중국 증시는 여전히 유망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의 안유화 객원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